고전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즐거움, 오래된 재미, 본격 고전 게임 탐험 방송 레트로 피플 6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 지금 출발합니다. 예이. 안녕하십니까 청탄꾼 여러분, 레트로 피플입니다. 앞서서 목소리가 들린 반가운 분이지요. 뮤미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1대1 면담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면담 자리가 됐어요. 나 오늘 분위기가 출석 분량으로 약간 1대1 면담 받는 기분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제가 견책성 사유로 인해서 잠깐 뮤미씨를 보자고 뭐 그런 의미보다는요, 금요일 새벽에 급작스럽게 일단은 비상사태 플랜 B 타임이라는 부제로 데모 버전을 하나 내놨었죠. 원래는 71회차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녹음을 해서 제가 코멘트를 하는 시간에 퇴근했습니다. 11시 한 50분 정도 됐었고요. 올리니까 2시 되더라고요. 미치고 환장한 줄 알았어요. 그 회차에서 말씀드렸을 때 뮤미씨가 나오고 카르마 씨만 못 온다고 했는데 로치 씨 맞아.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녹음 날짜를 잘못 알았다면서 어라? 이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예, 저희가 지금 생업전선이 다들 바빠요. 그쵸. 자연스럽게 판이 깔아줬네요. 1대1 면담. 자연스럽게 판이 깔아줬습니다. 이게 몇 달 만에 1대1 면담인 건지. 저희가 언제였지?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방송에서 언급을 언제 했던가? 하여튼 저희가 지금 71회차 녹음본에서 방송 언급을 했지. 부처님 오신 날쯤에. 부처님 오신 날쯤이 아니라 부처님 오신 날이었죠. 네. 더워서 정신이 없네요. 부처님 오신 날에 긴급하게 이제 묘미장님께서 스케줄 되시는 분 하면서 단톡방에 쓱 올리시길래 저요? 이랬더니만 다들 저요 외쳐서 깔끔하게 이제 모였던 시간이 있었죠. 재밌었잖아요. 차 한잔 마시려고 경복궁에서 5시간 태운 사건. 네. 재밌었잖아요. K 과자와 K 간식을 부르셨던 저와 로치 씨의 항변, 뭐 기타 등등 있었습니다만 괜찮았어요. 시간 나쁘지 않았어요. 그거 우리 회의했던 거 녹음했잖아요. 네네네. 나중에 뒤풀이로 한번 풀어도 진짜 웃길 것 같아. 그게 지금 편집자님이 손 넘어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바쁘셔서 확인이 되신지 안 되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넘겼습니다. 편집자님 이걸 어쩌라고요? 약간 이러실 것 같긴 한데. 근데 모르죠. 본인께서 저희 모인다고 하니까 안 가서 아쉽긴 한데 따오실 거죠? 이러시길래 알았어요, 따올게요. 이래가지고 진짜 따왔는데 또 듣고 나서는 이게 뭡니까? 이래면 어쩌겠어요. 알아서 하시리라 믿고. 네, 파이팅이요. 네,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돌만 던지지 마시길. 네. 해월에서 해온 거예요. 저희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해월에서 해온 것 뿐이에요. 근데 너무 막살 부리긴 했어.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뮤미장님께서 오랜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일단 1대1 인터뷰가 돼버렸네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제시의 쇼터뷰도 아니고 갑자기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이러면서 할 수도 없고. 왜 힙합으로 한번. 안 돼요. 저희는 목걸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탈이에요, 예탈. 광탈할 그렇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광탈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간 어떻게 지냈어요? 일단은 몸이 좀 안 좋으시다는 거는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좀 잘 드렸고. 네네. 네. 저희 내부적으로도 예의주시하면서 저희들의 청일점인 뮤미장님의 회복을 물 떠놓고 간절히 기원했는데. 물 떠놓고 기도하신 것만큼 괜찮으신 것 같아서. 그나마. 어쨌든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힘드신 상황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고충이 많으셨는데 그래도 잘 회복을 하고 계신 단기라서. 그래도 요즘 대유행하는 그런 거 아니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닌데 그래도 큰 일은 아니었다니까 마음적으로 저희가 안도의 한숨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요. 자, 어찌됐건 오늘 뮤미장님과 제가 조촐하게 이런 경우가 있었던가요? 저희가 녹음을 둘이 했던 적이? 둘이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사적으로 제가 한번 이제 호출을 해서 왜 이따구로 사십니까? 이런 분위기를 면담을 제가 한번 진행한 적이 있는데 방송상에서 공개적으로 대놓고 이렇게 면담을 청탁꾼들 앞에서 시장 광장에 모여 심판의 날을 부르짖듯이 하는 진짜 경우는 심판의 날이에요 진짜 오늘?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자, 어디 가지 마시고 어깨 꽉 잡고 손에 손 잡고 네. 손에 손 잡고 우리 또 경복궁 갈까요? 저희 녹음 끝나면 닫습니다. 네, 문 닫을 시간입니다. 거기도 퇴근하셔야죠. 그렇죠. 네. 일하셨는데 쉬시오. 자, 오늘은 그래서 회차보다는 저희가 레트로 우정국과 더불어서 게임을 하나 얘기를 해드리긴 할 건데 이게 회차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약하다 보니까 고민을 했는데
주저리야 할 게 많아요. 게다가 또 주저리할 게 많고. 로치 씨가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또 로치 씨의 의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반신반의한 차원에서 왜냐면 제가 골랐거든요. 그러니까요. 묘밀장님께서 이거 할래요? 하고 툭 던지셔서 그래요 해요 이래가지고 2개를 던졌는데 하나는 근데 국장님이 찾다가 포기하셨잖아요. 제목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슨 고요색의 외침입니까? 뭐 힌트만 떨렁 날려놓고 그 게임이 뭐였냐면요 레이싱 게임이랍니다. 그런데 자동차끼리가 순위 경쟁을 하는 게임은 아니고요. 차를 요래 피해가야 되는 게임인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 예시로 제가 지금 생각했는데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로드파이터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코나미에서 만든 건데 딱 그런 논리긴 합니다. 자동차를 피해 다니면서 뭐 지형지물에 있는 거를 막 이렇게 좀 뭐 기름 같은 거 미끄러지면 그것도 막 스핀돼서 뭐 걸려서 에너지바가 있어서 그 안에서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기름을 계속 먹어가면서 운전을 계속 해야 되는 막 그런 건데 레이싱 게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틀이 달라서 그건 약간은 느낌은 비슷한 것 같아. 네. 약간은 비슷한데 이거 이렇게 컬러풀하지 않은 게임으로 문제는 흑백이었어요. 흑백이라는 거죠. 흑백. 그러면 이제 게임보이 정도의 느낌에서 찾아야 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건 저 초등학교 때도 아니었을 거예요. 덱도 어쨌든 X세대시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가 좋거든요. MZ세대는 꿈도 꾸지 마셔라. 꿈도 꾸지 마셔라. 그렇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그 게임과 더불어서 우정국을 진행을 하고 오늘은 소소하게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방송을 녹음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 또 이렇게 되네요. 아니 보통 국장님이랑 로치 씨랑 둘이서만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두 분이가 갑자기 사라지셨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둘이 하니까 또 뭔가 새롭네요. 네, 그렇죠. 자, 먼저 앞에 계시지만 그래도 낭낭한 목소리로 광고부터 듣고 오시죠. 낭낭한 광고. 목요일 저녁에 만나는 판타스틱 레트로 어드벤처 타임. 본격 고전 게임 탐험 방송 레트로 피플은 다양한 팟캐스트 앱에서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2014년 첫 모험을 시작한 이후 많은 청탐꾼들의 성원에 힘입어 다양한 고전 게임의 세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소감이나 사연, 함께 탐험하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청탐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짧은 이야기, 긴 이야기 상관없이 모두 환영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탐험 중인 청탐꾼들의 소식을 전달받는 소중한 시간 레트로 오정국. 저희 레트로 피플과 함께하고 손에 손잡고 귀를 꽉 잡고 계신 코어이자 핵심 메인 CPU 바로 청탐꾼 여러분들의 소식을 반갑게 들어보는 시간인 레트로 오정국입니다. 요즘 시세로 봐선 그래픽카드네요. 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존재감마저 빛나는 분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티와 땡스타그램에 올려져 있는 보내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또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티에 올라와 있는 것부터 쭉 읽어드릴게요. 4월 25일자 윤주섭파님 글부터 읽어볼까요? 윤주섭파님 글인데요. 오래간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딸아이는 4단계 치료 과정 중에 두 번째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3년 정도 예상하는 치료 과정이지만 모든 게 잘 될 거라 믿습니다. 최근에 윤서가 동물의 숲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고1 때 점심값을 모아 PS1을 사본 이후 처음으로 게임기를 구매했습니다. 동물 친구도 만나고 주변도 꾸미고 물고기도 잡고 하는 게 재밌어 하네요. 격리된 환경에서 제한된 음식을 섭취하는 생활에 동물의 숲에서의 생활은 딸아이가 힘들고 지치는 생활의 전력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의 생활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게 기원하며 좋은 방송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크루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윤주섭파님 감사합니다. 많이 바쁘실 상황이신데 윤주섭파님 내용은 이제 꾸준히 공유를 해주셔서 저희도 내용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최근에 윤서가 멋진 아버지 덕분에 또 닌텐도 스위치로 동물의 숲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내용이군요. 사실 저희가 동물의 숲을 선물해 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저희가 한 발 늦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어쨌든 계속 주시를 하고 있고 기회가 되는 대로 좀 도움 줄 수 있는 방향을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는
오늘 이제 참석을 하셨지만 참석 안 하시고 회복을 하실 때에도 꾸준히 저희가 전달을 내부적으로 같이 하고 있어서 내용들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앞으로도 얘기를 꾸준히 해서 뭐 얘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걸로 아주 작더라도 네,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서야 언니 금으로 된 낚싯대랑 있으니까 아이디를. 그러네요. 네. 저희 중에 유일하게 지금 스위치를 갖고 계셔가지고, 그러네요. 동수, 저 빚 다 갚았어요. 아, 그래요? 야, 동숲에서 빚을 다 갚는 거는, 야, 거의 재벌급인데. 저 통장에 이자도 붙는 여자예요. 아, 이자까지? 이자 붙더라고요. 저 1년 만인가 켰거든요. 요번에 동습을 갑자기. 네. 한참 안 했다가, 네. 요 근래 심심해서 켰더니 매일 그 편지가 와 있는 거예요. 봤더니 이자가 붙어 있는 거죠. 야, 현생보다 나은데? 약간 이럴 정도로 조금 쏠쏠 하더라고요. 묵혀뒀던 주식에서 배당금이 날라오는 것도 마냥. 그렇죠. 근데 요즘에 동숲에서도 살인사건도 난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봤어요. 야, 이 게임에서마저 그래버리면. 근데 그 너구리가 제일 의심스럽다는 그런 이야기가 돌더라고요. 근데 그 너구리가 누가 조종하는 게 아니라 NPC예요? NPC죠. 여울이랑. NPC가 죽인다고요? 에이, 그냥 그 썰이 있는데 걔가 썰이? 왜냐면 자꾸 주변에 사람들이 시키기만 하지 지는 하나도 안 하잖아요. 아, 그쵸. 캐릭터. 예. 그러다 보니까 걔가 수상하다라는 그런 이상한 소문들이 자꾸 돕니다. 닌텐도의 신속하고도 엄청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닌텐도 거니까 닌텐도가 수사해야죠. 근데 옛날 닌텐도 동물의 숲에는 경찰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예전 버전에는 좀 있었는데 요번에 없다면서요. 찻집이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범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굉장한. 빨리 닌텐도에서는 동물의 숲 안에 사법부를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하여튼 행복하게 잘 빚을 까시길 바라면서 빚 없는 사회를 권장합니다. 어쨌든 즐겁게 잘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 반갑고요. 앞으로도 날씨가 더워져서 지금 저희도 오늘 녹음하는 날짜가 6월 12일인데 제가 지금 살짝 느껴지는 이 느낌적인 느낌을 봐서는 아마 요게 다음 주에 먼저 나갈 소지가 큽니다. 지금 71회차보다도 요거를 먼저 털어내지 않을까라는 편집자의 그런 센스가 느껴지는데 슬슬 망고가 살 날씨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날씨는 아니에요. 곧 있으면 이제 바나나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날씨가 꽤 덥습니다. 게다가 뭐 비도 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좀 너무 이렇게 변칙적으로 또 올해도 예상이 되는 과정이라서 건강 잘 챙기면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잘 치료 과정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좀 담아봅니다. 자, 이어서 제가 송관우님과 리비드 엔지님인데 리비트라고 닉네임을 바꾸셨네요. 바꾸셨네요. 네, 읽어드리면 일단 송관우님이 또 일용할 양식 별풍선 250개를 쏘아주시면서 방송 잘 되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리비드님께서는 방송 잘 들었어요. 이 게임의 최대 장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콤보 시스템이죠. 펀치만 눌러도 콤보 쭉쭉 나가요. 콤보 도중 잠깐 나오는 캐릭터들 모션도 재밌죠. 라고 두 분 다 포켓파이터를 들으시고 나서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송관호님 감사합니다. 네. 조근조근히 이렇게 저희에게 군자금을 쏴주시는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열심히 축적을 잘하고 있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건 참 방송 제작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요긴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쏴주시면 마세요. 송관님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뭔가 여력이 되시면 그때 하셔도 되지 않습니다. 먼저 누르실 걸 먼저 누르시길 바랍니다. 라는 말씀. 하지만 보내주신 거는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하고요. 리비드님께서는 좀 많이 해보신 느낌이신데 그때 방송에서도 언급드렸지만 포켓파이터 얕잡았다는 정말 큰 코 다치는 게임입니다. 묘장님께서는 이 게임 해보셨어요 혹시? 포켓파이터? 이게 영문판 슈퍼잼 파이터즈 미니믹스. 스트리트 파이터랑 뭐 이런 여러 캐릭터들이 한 3등신으로 나와가지고 격투 게임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안 해보셨답니다. 예. 그렇죠. 네, 안 해보셨다고 하고요. 여자들은 게임에 약간 그래도 한정적인 그런 무언가가 있다고요. 아니 근데 이 게임은 여성분들을 공격해서 만든 격투 게임이긴 해서. 근데 남자분들 더 많이 하셨잖아. 아니 여성분들도 했었어요. 이거 그냥 거의 뭐 철권같이 그냥 주먹만 누르면 되는 막 그런 게임이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네.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예, 어쨌든 뭐 그렇대요. 예. 더 물어보면 뭐 하겠습니까? 예,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은 9H 뉴스 님께서 닉네임이
뉴스에는 뉴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점점점이 들어가 네. 버리셔서 우정국 스페셜 때 디스크2에 남겨주셨던 내용부터 읽어볼까요? 1번으로 남겨주셨네요. 방송이 많이 밀리다 보니 연체료가 밀렸네요라고 하셨는데 우리 연체료 받아요?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밀렸죠. 저희가 연체료를 좀 내야 될 판이라. 그쵸. 네. 그러시면서 전 비디오 책 연체해본 적이 없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연체해본 적이 많아서. 내가 밀리고 싶어서 밀렸을 때도 있는 상태도 있지만 맞아요. 보통 까먹어요. 가끔 보면 까먹을 때 있어요. 까먹게 되죠. 진짜 있어요. 맞아요. 네. 뭐 이렇게 책 같은 거는 뭐 보다가 이렇게 놓고 나서 뭐 내일 보다 보면 아차 이러면서 이제 또 낼 때가 있다 보니까. 그쵸. 하지만 저는 별로 과거 비디오 빼고는 연체가 별로 없었다. 책 빌려본 적도 없어요? 책은 사실 많이 안 빌려봤었어요. 왜요? 저는 책 대여점 때는 그렇게 많이 애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비디오 대여점 때 많이 애용했던 것 같아요. 우리 때는 만화방이랑 비디오방이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나중에는 그게 합쳐졌었고, 왜냐하면은 저희 삼촌분께서도 예전에 그 책방 그런 대여점을 운영하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근데 저는 공교롭게 책을 많이 빌려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차라리 만화방 가서 보던지 친구네 가서 보던지 이제 그렇게 봤었고, 좀 더 나아가서 제가 만화를 그렇게 많이 본 편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보는 것만 좀 보는 편이었어요. 그냥 좀 어느 정도만. 소설책도 꽤 있고 막 판타지 소설, 무협 소설 이런 것도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쪽에는 좀 취약입니다. 그리고 좀 재미가 있다 치면은 건수가 많이 안 나온 것들 정도 한 뭐 10권에서 20권 남짓한 정도의 분량이면 사서 봅니다. 왜냐면은 계속 보고 싶으니까 사서 봅니다. 근데 저는 판타지 계열 해라봤자 굳이 조금 본 건 대체국사 소설? 그 정도만 좀 좋아했던 편이라.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책을 빌려서 많이 무협지를 보셨어가지고 맞아요. 그때 아버지 데리고 가서 뭐 보고 싶은 거 있어 하나만 골라봐 그러면서 이제 만화책 같은 거 한두 권씩 빌려오시고 그러면서 만화책에 취미를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맞아요.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비디오 대여점에서는 무협 영화 많이 봤죠. 위천무령기라든지 뭐 신조영이나 뭐 이런 거 등등. 뭐 그런 것도 있고 저희 뭐 천녀의원 천녀의원 명작이죠. 것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이 봤던. 당시에 이제 홍콩 쪽에서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우후죽순 나와서 무협이라는 게 또 그림이 왠지 또 그쪽의 느낌이 있잖아요. 날라다니고 장풍 쏘고 경봉술하고 장풍 쏘고 이제 칼 휘두르고 내가 뭐 천지를 가르고 뭐. 자, 오늘 정리해 주시는 분이 없어 자꾸 산으로 갑니다 둘이서. 원래 그랬어요. 하루 이틀 겪은 거 아니면서 왜 그래요? 돌아왔으니 적응해야죠 이제. 그렇죠. 2번인데요. 그래도 로치 씨는 사펑 때문에 업글해서 이번 비트코인 사태 때문에 그래픽카드 사태를 잘 넘겼을 것 같네요. 저희가 두고두고 로치 씨를 굴려먹는 멘트 중에 하나입니다. 야, 그래도 그래픽카드 하나 건졌잖소. 그쵸. 이 멘트죠. 사펑 때문에 그렇게 욕을 바가지로 하시면서도 요즘 시대, 요즘 상황의 관점에서 또 비디오 카드 얘기를 하면은 뭐 그렇기 때문에 잘 산 것 같아요. 흐흐 하면서 대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경복궁에서 만났을 때도 사펑 하자마자 이랬잖아요. 그렇죠. 뭐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은 온갖 쌍욕이 난무하면서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그래도 그래픽카드 잘 썼잖아 라고 했을 때 그건 그래요. 인정. 게다가 요즘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가 또 들어보니까. 근데 요번에 그 비트코인도 떨어져가지고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좀 다른 것들이 또 많이 해지고 있다 보니까 뭐 이슈는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지구적으로 뭐 자원 낭비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얼마 전에 나온 코인이 하나 있는데 그건 더 심하다고만요. 이론상 봤을 때 그래픽카드만 안 쓰지 나머지를 그냥 갉아먹는 시스템이라서. 컴퓨터로 할 게 많은데 돈 중요하죠. 네, 뭐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좀 진정됐으면 합니다. 자, 3번인데요. 관계자분이 코로나 감염이라 모두 조심하세요 라고 하셨네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일단은 이슈가 한번 난리가 났었죠. 내부팀에서 정말 그쵸. 난리가 났어서 다행히 완치가 되셨습니다. 이분은 다행히 이제 지금 정상적으로 생활을 잘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즘에 백신 접종이 이제 들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마 이제 저희쯤 때 맞으려면은 그래도 9월? 한 9월 넘어서 맞을 거예요. 저희가 딱 그 인구층에서는 딱 중간 나이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기간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좀 중요 부분에서 이제 활약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나 이제 고령층 같은 분들은 이제 접종이 잘 이루어졌고 저희 부모님도 얼마 전에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타이레놀을 요즘에 약국 가면 1인당 한 개씩밖에 못 산다면서요. 그럼요. 그것 때문에 그 접종 때문에 많이들 사신다고. 챙겨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그렇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이 코로나 한번 터졌을 때 약 먹으면 괜찮다 그래서 대량 한번 사태 한번 일어났던 그때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예, 약으로 뭐 해결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갑자기 확 떠오르더라고요. 뭐 정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수급을 좀 윤활하게 하겠다고 제가 뉴스를 봤었는데 맞으시는 회차 되면은 잘 맞으시고요. 몸 관리 잘 하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게다가 또 날씨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더워요. 좀 굉장히 더워지고 있어서 6월인데 벌써 이렇게 뜨거우면 근데 이게 근데 앞뒤로 푹 쉬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백신 맞아요. 맞을 때는. 요즘에는 뭐 이문데 모르겠습니다. 회사마다 이게 좀 어떻게 운영하실지 모르겠지만 백신 휴가 같은 걸로 해서 좀 주자라는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저희 네. 같은 경우는. 저희도 아직 지금 내부적으로 얘기는 안 나왔는데 아마 이제 맞을 때 되면 아마 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좀 쉴 수 있을 때 쉬시면서 좀 몸 관리 하시면서 경과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아는 분이 부모님이 맞으셨는데 어머니가 일을 하신대요. 근데 아버지는 일을 안 하시는데 네. 아버지는 멀쩡하셨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힘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움직이는 사람들이 조금 힘든 게 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잘 챙겨서 백신 접종 꼭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4번입니다. 갑자기 카르마님 멘트 크크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나갔을 겁니다. 또 산으로 가는 방송 레트로피플을 이거 나갔을 겁니다. 저희가 데모번으로 전으로 나갔던 71회차 회차에서도 무지하게 존재감을 뿜뿜하면서 내뱉고 가셨습니다. 그걸 안 하시면은 나의 존재감이 사라져요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가셨습니다. 자, 5번입니다. 탈출해야 할 텐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이게 나인리치 뉴스님도 어떤 탈출을 하셨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에게 탈출은 없습니다.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손에 손 잡고 어깨 꽉 잡고 저희는 존버를 향해서 무사히 탐험을 함께한다. 엔딩이 없는 게임을 함께하겠습니다. 무한 루프죠. 그렇죠. 원코인으로 끌 때까지 해야 되는 게임을 여러분은 동참하고 계십니다. 자, 6번입니다. 이씨 얘기하다 갑자기 등장하신 안내양 누나. 언니 고생 많죠. 그러니까 제가 보이지도 않는 AI 누나한테도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가끔 벌어지는데 미안합니다. 예, 화이팅해요. 7번인데요. 두 분이서 이리저리 처리하신다고 수고하셨어요. 라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멤버만 바뀌었지만 또 둘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트윈스 버전이 돼가지고 또 참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재밌는 그런 게 많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어서 나인에치 뉴스님께서 저희가 처음 들려드렸던 어펜드 스테이지의 방송을 듣고 코멘트를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음악을 땡튜브에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묘미장님은 그때 DJ 맥스 때 본편에는 출연을 하셔서가지고 코멘트를 조금씩 남겨주셨는데 맞아요. 그때 멘트가 기억납니다. 나에게 DJ 맥스란 멋진 오빠들. 그럼요. 오빠들이 그게 뭐야 교복 그 셔츠만 딱 입고 서가지고 완전 집중한 상태로 막 그 패드 두드리는 그게 얼마나 멋있었는데. 그녀의 이상형을 들으셨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오빠들은 멋있다더라. 완전 그때는 그 오빠들 이제 보면서 개인적으로 DJ 맥스에서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으세요? DJ 맥스를요, 국장님 아시잖아요. 제가 박치인 거. 그렇죠. 그래도 듣는 과정에서 이 노래 좋았어라는 것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제목을 제가 기억을 할까요?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하네요. 네, 괜히 물어봤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노래를 저도 이렇게 틀어놓고 듣잖아요. 네. 정처 없이 듣다 보면 이 노래가 좋은데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목을 몰라. 제목을 모르고 나는 듣고 있었다.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하면 이 노래 그건 뭐야? 제목 뭐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그런 게 많죠. 저는. 제가 뮤비장님하고 대충 이제 한 반년 이상, 그러니까 그 10년 안에 반년 정도를 이제 본 것 같은데. 10년 안에 반년이면 5년 정도죠? 그렇죠. 그 정도를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 보면 볼수록 신기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런 캐릭터가 있었나. 그러다 보니 참 이렇게 또 굴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송관우님 또 별풍선 150개 저희에게 분자금을 쏴주셨습니다. 천천히 감사합니다. 돌아오세요 라고 남겼습니다. 감사하고요.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에는 인스타그램으로 남기셨던 글을 저희가 찬찬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찬이 담장 크루 분께 드리고 나서 올려주신 포스트 아래 나인에치 뉴스님께서 전 복사실이 어디 있을 거예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게임 모르시죠? 아이엔더. 무슨 게임이에요? 슈팅 게임입니다. 이야, 씨.
네, 되게 좀 특이한 컨셉의 슈팅 게임이 있는데 이게 손 관절이잖아요. 뭐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또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드린 거에 있습니다. 오. 네, 드린 거에 넣어놨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난이도가 어려우니까 이지로 하세요. 저도 이지로 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아이엔더, 요거는 저희가 떡밥이죠. 언젠간 할 거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포켓파이터 광고를 올렸던 거에서는 오락실에서 구경하면 재미있는 게임이죠 라고 나인에이치 뉴스님께서 남겨주셨죠. 그리고 리비드엔지님은 이거 재밌나죠? 그래픽도 귀엽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포켓파이터 참 이미지는 좋은데 생각보다 어렵다. 많이 그래서 어렵다? 네, 보는 맛이 있다. 거기 있어요. 해보세요. 어쨌든 오늘 국장님이 어마어마한 걸 주셔가지고 흔한 말로 이제 언박싱이라고 하죠. 언박싱. 나름의 언박싱은 레트로그램에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장님께 그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저희가 이제 에뮬게임기 그거가 도착을 잘해서 세팅을 마치고 오늘 외부장님께 전달해드렸고 그걸 주시면서 저한테 그러셨죠. 제가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더니 너는 세로가 낫다 그러시면서 그걸 들었어요 또? 아이고 또 귀도 막네 또. 연식이 있어서 너도 세로가 나라고 하시는데 그쵸? 네. 이제 부정은 못하겠죠. 가로형 좋아요. 이뻐요. 하지만 세로형이 너무 잘 어울린다. 안정적이다. 그럼요. 심신의 평화가 찾아온다.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단 이야기. 연식이 좀 됐어요, 저희가. 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가시는 청탁구 형님 누님들, 발 빼지 마시고, 다들 다 똑같이. 아니, 다들 가로 게임기보다 세로 게임기 솔직히 익숙하잖아요. 방송 자체가 이런데 당연히 익숙하죠, 뭐. 다들 익숙하시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보너스 스테이지로 이제 다시 또 리레코딩을 마쳐서 RT 사냥과 더불어서 했던 파차에서는 나인에이치 뉴스님께서 아쉬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있다. 노력을 더 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서 업펜더 스테이지를 올린 다음에 저희 SNS를 올려주시는 크루분께서 캡처를 하신 사진과 더불어서 로치 씨가 DM의 컨텐츠를 풀포로 사신 걸 쭈루룩 인증한 사진을 함께 올리셨던 것에서 아니 이걸 왜 다 사놓고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하질 않잖아. 아니죠. 하죠. 스팀으로 하죠. 그러니까 2번 사는 거죠. 대단한 분이에요. 아이고. 나인에이치님께서 행사가 있어서 집에 가서 들어봐야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나서 예, 저희한테 이제 땡튜브로 음악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방금 언급드린 대로 저희가 플스4판으로 DLC와 더불어서 구매한 내역을 쭉 보여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함정은 저걸로 안 한다. 정작 저걸로 안 하고 스팀으로 한다. 스팀도 다 사셨다. 근데 제 스팀은 찍을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찍을 상황이 안 된다기보다는 잘 안 끼시는 거죠? 요즘 게임을 잘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워낙 바쁘셔가지고 또 로치씨도 그래서 그냥 급한 대로 풀포 켜서 찍을게요 그래가지고 그냥 풀포로 켜서 이렇게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사놓고 양쪽으로 그럼 다 돌리지 왜 한 스팀으로만 하고 저건 이렇게 콜렉팅인 거죠? 그쵸. 하여튼 수집하는 거 좋아요. 스팀 상점에서 본인이 라이브러리에 사다 꽂아 있는 것들만 봐도 꽤 많은데 정작 안 해요. 안 해요. 네, 안 해요. 참 특이해. 세일의 노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싸면 산다. 지르고 본다. 안 세일해도 사잖아요. 그거는 필요한 거라고 본인이 우겨서 생각하는 것들. 일단은 쟁여두고 언젠가는 하겠지라는. 하지만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스팀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 하고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아니 물 마시고 있는데 안 할지도 모른다고 웃겨버리시면. 아니 로치 씨는 그러고도 안 가요. 억울하면 오던지 오늘. 그러니까. 억울하면 오던지. 어쨌든 레트로 우정국이었습니다. 자, 오늘 레트로 피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게임은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를 메인 회차로 내기에는 애매하죠? 네, 애매한 게임이라서 고민하다가 오늘은 이제 타이틀을 보셨다시피 오랜만에 엑스트라 스테이지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엑스트라 스테이지가 사실 버전 1 때 잠깐 언급을 좀 드렸던 거 이외에는 버전 2.0에서는 거의 안 해본 스테이지인데 오늘은 요거를 빌려서 저희가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엑스트라가 또 그런 논리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그 시대를 풍미를 했기 때문에 솔직히 안 건드려 본 사람 없을 거예요. 자, 뮤회장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거대한 비법을 깔아주셨죠.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바로 다마고치 되겠습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기억이 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단 간단한 게임 소개부터 듣고 오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인 다마고치는
1996년 11월 23일에 출시되었던 휴대용 게임이며 일본어로 달걀을 뜻하는 다마고와 워치를 합성한 것이 이름의 유래입니다. 일본의 한 주부가 개발했던 것으로 이를 반다이가 구매하여 본격적으로 내놓은 제품이며 출시 이후 전 세계적인 메가 히트를 기록함으로써 당시 경영난에 시달리던 회사가 이 게임 하나로 떡상을 했다는 풍문은 오랜 시간 동안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오리지널 형태의 게임기 버전 이외에도 세가 세턴, 플스 클래식, 닌텐도 게임보이, 위, DS 계열로도 꾸준히 발매했으며 첫 출시 이후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파생 제품이 발매되고 있는 게임입니다. 게임 소개 듣고 왔습니다. 다마고찌. 저희가 왜 여기다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본 형태 버전을 토대로 저희가 얘기를 해볼 거라서 이게 형태. 제품이 단독 제품이잖아요. 게다가 그쵸? 어떤 게임기에 등장한 버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처음 알았던 버전은 이 단독 버전 R 형태의 버튼 3개 달린 거. 조그만한 그 손바닥만한 그 아이. 그쵸. R 모양의 이제 액정이 가운데 있고 이제 버튼 3개가 있는 그 형태. 뭐 디자인의 바리에이션은 충분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니 이거 선정을 국장님이 저한테 맡기셨잖아요. 네네네. 이거 선정을 한 것도 웃겼던 게 그때 하필 응답하라 1997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극 중에 배우 한 명이 다마고치를 계속 키워요. 그때 당시에 많이 했어요. 그때가 나왔던 때라서 그쵸? 예, 맞습니다. 굉장히 계속 다마고치를 만지면서 똥 쌌다 하면서 리셋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서 다마고치? 그러면서 국장님한테 이거 아니면은 이건 어때요? 그때 찾아볼게요라고 하셔가지고 아니면 다마고치 그랬는데 국장님이 다마고치라고 하셔가지고 어우라고 했던. 국장님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은 저희가 각 파트별로 얘기하는 거를 좀 줄여서 알아서 싸잡아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이거는 추억팔이가 좀 많을 것 같기 때문에 그쵸. 추억팔이 위주로 좀 얘기를 하면서 나머지는 좀 섞어서 과거의 버전 1 때처럼 한번 얘기를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해봤죠. 이걸 안 해볼 수는 없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제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국장님 타입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근데 안 건드려볼 수 없었어요. 왜냐면 다 하니까. 다 해. 진짜 눈만 뜨면 다 하고 앉아있어. 그 교실에서 울리는 삐삑 소리와 삐삑삐삑 하는 소리들이 많이 뺏기는 광경을 보았지요. 그쵸. 저는 산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산 적은 없었고 주변에서 너무 많이 하니까 관심은 가니까 이제 빌려서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밥 주는 거야? 그래. 이렇게 하면 똥을 치우는 거야? 그래. 야, 언제 전되냐?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저는, 갖고 있었어요. 제가 갖고 있었어가지고 키웠었는데, 초반에는 진짜 많이 죽였어요. 그쪽에 듣는 방송에 죽였다는 말은 좀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애가 죽어있는 거예요. 생을 다 했다. 그 액정에 무덤이 이렇게 있고, 십자가가 딱 있는 그 그림이 딱 나오는데, 이건 뭐지? 하는데, 이게, 운명하셨구나. 운명을 달리하였구나. 본의 아니게 다음에도. 떠나보내셨군요. 네. 그렇게 해서 꽤 많이 그렇게 됐던. 아니, 관리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이게 밤에도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되는 거라서 방법이 없었어요. 맞아요. 은근히 노이로제예요, 이거.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리고.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다이가 그때 당시에 다 죽어가다 이거 하나 때문에 살아났거든요. 그쵸. 이거 하나 때문에 살아나가지고, 원래는 이게 세가랑 반다이가 합병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걸로?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그 전에 이거 나오기 전에 합병을 하려고 했었어요, 반다이가. 반다이가 세가로 인수가, M&A가 되는 거예요? 세가가였죠. 반다이를 먹는 거였죠. 그런 구조일 가능성이 컸었죠. 근데, 요거 떠가지고 깨트렸다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난리 부르스였어요. 정말 난리스부로 쳤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제가 본 바리에이션만 해도, 이게 아마 96년에 나왔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기본 모델 11월 정도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6종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일반 노란 색깔 버전부터 시작해서 테두리에 뭔가 좀 이미지가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버전이 있었고 바리에이션이 좀 많아요. 무슨 뭐랑 콜라보한 버전들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모스라, 텐시치, 원이치, 숲에서 발견, 도라고치인가? 그래서 도라에몽 다마고치 맞아요. 이런 것도 있고 데빌치 이런 것도 있고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도 나온다는 거죠. 네, 엄청나요.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이지 모드용 다마고치가 있어요. 쉬운 다마고치인가? 맞아요. 쉬운 버전도 그거는 나왔고. 버튼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나왔어요. 예, 위에 3개, 아래 3개 직관적으로 나와 있어요. 원래 보통 보면 이렇게 노란색 버튼 3개 따따닥 있잖아요. 맞아요. 밑에 3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점점 많으니까 게다가 이게 원판만 이런데 얼마나 짝퉁이 많았습니까 이게 주변에서. 이게 제 당시의 기준에서 그때 한 짝퉁은 한 5,000원이었나
5,000원 정도? 그 정도 거 원판이 한 10,000원 정도 떼었어요. 맞아요. 10,000원에서 한 12,000원 왔다 갔다 걸었어요. 맞아요, 좀 비싸면 15,000원. 맞아.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별의별 바리에이션으로 별의별 걸 사가지고 다 키우고 있는 풍경이었어요. 버스를 타도 보이고 걸어가다가도 보이고 앉아있어도 보이고 수업 중간에 수업 중에도 보이고 삑삑삑거리고 있고. 앞서서도 수업 중에 얘기하셨잖아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많이 뺏기는 모습 보았습니다. 저도요. 뭐야 갖고 와 이런 대사가 교무실 가면은 네. 알이 한 무더기가 쌓여있는 약간 그렇지. 그런 광경도 볼 수 있었고. 나 무슨 양계장인 줄 알았어요. 그거 보고 진짜 그 계란 마냥 쭉쭉 쌓여있어 뭐가. 야 근데 거기서 삐삐삐삐거리고 있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끄냐 막 그러면서 가지고 그 소리를 줄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줄 없었어. 그게 소리가 있어요. 데시벨 나오는 게 있어요. 저희가 뭐 줄이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줄이는 거 없었어요. 몰라요. 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울려 퍼지면 난리도 아니죠 뭐. 김선생 그거 좀 줄여봐. 이런데도 안 되는. 이게 옛날에 핸드폰을 뺏기기 전에 다마고치를 뺏기던 시절이 있었던. 이게 우리나라 타이밍에서 봤을 때는 딱 그때거든요. 이게 발매했을 무렵에 뭐가 딱 있었냐면 아마 요 한 1, 2년 사이에 PCS가 보급되는 상황이었는데 거의 그 전에 사실 휴대폰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비싼 기기다 보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많이 비쌌죠. 요 사이에는 CT폰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떴다가 이제 휴대폰이 나오면서 그쪽으로 다 갔죠. 그쵸. 그래서 이게 제가 기억하는 붐은 한 2, 3년이에요, 사실상. 딱 그 시기에 잠깐 진짜 2, 3년이 맞네. 엄청 유행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PCS로 일컬어지는 이제 이동통신 쪽의 사람들을 다 하나씩 두고 다니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마고치가 이제. 네, 다마고치가 슬슬 사라지죠. 뭐 그때 이후에도 뭐 초등학생 아이들은 아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그렇게 됐었고 자연스럽게 또 그런 이미지가 보였어요. 또 근데 요즘에는 또 다시 또 콜렉팅처럼 모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또 모으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충분히. 이게. 그 또 큰 기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네. 되게 막 이렇게 플스처럼 막 이런 게임 기기들 중에서는 비싼 축에는 아니니까 그쵸. 지금 발매가 돼서 가격이 좀 올라서 이제 뭐 구할 수 이렇게 없는 애들. 구할 수 없어서 좀 시기성이 좀 쌓이면 어쨌든 뭐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모으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해야 보통은 그냥 모으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진 않는 그쵸. 컬렉팅 목록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림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봐도. 근데 하나 요즘에 다시 보니까 하나 키워봐도 되겠다라는 생각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번에 보니까는 뭐 카카오톡 캐릭터 중에 조르디라는 캐릭터를 키우는 그것도 있고 맞아요. 요번에 또 BT21 그 라인 프렌즈 캐릭터들하고도 콜라보레이션 해갖고 또 나온다고 하기도 하고 또 스타워즈도 지금 발매 예정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하다 우주까지 다 먹었죠. 가는군요. R2D2를 키우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겠죠. 썰을 찾아봤더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거기다 놓고 한 솔로를 키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솔 키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그 조그만 데도 한 솔로가 밥 안 줘? 빵빵 쏘면 어떻게 합니까? 요다 키우는 거 어때요? 요다는 키울 수 있죠. 요다는 그래도 좀 어린할 때 키우지 않을까요? 그 있잖아요. 보바펫 그 드라마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베이비 요다 50살짜리 베이비 요다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귀엽단 말이에요. 괜찮을 것 같은데 요다 키우는 것도. 그렇죠. 아마 나중에 운명하실 때 포스의 영 땅 뜨면서 괜찮은데? 포스의 영이 감피하길 뻥. 뭐 어쨌든 지금 워낙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료를 저희가 크루분이 알려주셨는데 R2D2 다마고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확실히. R2D2 나온다 그랬대요. 네, 나온다고 하고 가정용으로도 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게임보이로 나와서 제가 했던 거를 제 친구들이 했던 걸 좀 본 적은 있었고 게임보이로도 네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휴대용 게임기 기반으로 좀 나왔고 아마 일단 제일 많이 봤던 건 제가 게임보이는 기억나고 약간 그런 프린세스 메이커처럼 약간 그런 느낌인가? 세이브해놓고 근데 뭐 그렇죠. 근데 실시간 육성은 아니겠죠. 기기적인 변경이 있으니까 켜두는 동안에 이렇게 흘러가고 아마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다마고치의 재밌는 실시간으로 자꾸 이제 자기 볼일 봤다 삑삑거리고 배고프다 삑삑거리고 그쵸. 켜져 있는 동안만 아마 가능할 거예요. 게임기라는 게 일단은 뭐 온오프가 된다 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왔던 기종이 이제 게임보이가 있고 그다음 PC로도 한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닌텐도 64로도 나와 있긴 하고요. 세가 세턴으로도 나왔고 플스로도 나오긴 했습니다. 많이 나왔네요, 생각보다. 네, 요즘에 좀 익숙해진 기종에선 DS 계열로 좀 다마고치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닌텐도 계열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위로도 나왔었고 3DS 기종으로도 나왔습니다. 다마고치는 계속 등장했고 이게 이제 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자생력을 좀 갖고 있는 콘텐츠긴 한데 이미 좀 알려진 콘텐츠가 나온다. 이런 수순으로 계속 이렇게 나왔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가정용 그거보다는 그 알로 된 그걸로 하는 맛이 또 있어서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원판 자체가 이미 굉장히 완성형된 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걸로밖에 할 수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뭐 나중에 돼서는 뭐 이 기기 자체도 굉장히 좀 발전을 했어요. 보면 뭐 맞아요. 컬러감도 더 좋아지고 늘어난 화소수도 좋아지고 거기에 뭐 NFC 기능이 들어간 것도 있고 뭐 블루투스 연결해갖고 네. 막 이렇게 교류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그리고 요즘에는 아마 스마트폰 계열로도 출시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심지어 더 나아가서 뭐 애플워치용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알고 있는데 애플워치. 뭐 애플워치 정도면은 뭐 느낌은 느낌은? 낼 수. 예. 느낌은? 어차피 계속 켜져 있으니까 이거는 근데 싫겠다. 애플워치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삑삑거리면 그렇죠. 미팅하고 있는데 갑자기 삑삑삑거리면서 밥 주세요 이러시면 자네 뭔가 아 죄송합니다. 다마고치가 아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밥을 달라네요. 이러면서 직장생활에 바로 이걸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급적 다마고치는 기기로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기기도 많이 이뻐져가지고 아 그러게요. 디자인 같은 거 이렇게 그 구글링에서 이렇게 보면은 야 어마무시하더구만요. 그 요즘에는 커버도 나온대요. 맞아요. 이제 워낙 그 제품들에 대한 보호 케이스나 이런 것도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실리콘 커버 케이스가 이렇게 막 반짝반짝한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음. 여자분들 아무래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는 막 이렇게 보석처럼 만들어져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거 말씀드리는 순간 제작 그룹분이 알려주셨는데 야 이런 게 있어요. 에반게리온 다마고치, 응? 귀멸의 칼날 다마고치, 헬로키티 다마고치, 팩맨 다마고치. 헬로키티랑 팩맨은 알고 있어 저. 이야 별별 게 다 있네요 진짜. 와. 콜라보레이션이 장난 아니고 일본에 가면 다마고치 샵이 따로 있대요. 아 근데 이 정도 나왔으면 이제 차릴만 하겠네요 진짜. 워낙 많으니까. 그쵸. 그래서 가면은 굿즈나 이런 것도 팔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되니까 확실히 반다이가 진짜 그걸로 이거 하나로, 살아날 살아날 만한 이유가 있네요. 이유가 있었어. 이게 아마 안 됐더라면 이제 세가가 반다이를 먹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역으로 돼서 반다이가 남코를 먹는 구조로 반다이 남코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참 잘 만든 제품 하나가 진짜 3대를 먹여 살린다고. 근데 그 본인들도 알았을까? 그게 이렇게 전 세계에 히트를 칠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앞서서 언급을 드리다 말한 부분인데 사건 사고가 엄청 많았어요. 뭐 제가 봤던 거는 운전하다가 밥 준다고 하다가 사고 나신 분도 있고, 길 가다가 연못에 빠진 사람도 네, 있다고. 그것 때문에 보는 분도 있고. 이게 어쨌든 분위기가 1차원적이긴 하지만 자기 애완동물을 기른다는 관점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쵸. 요즘에는 사실 추억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면은 지금 옛날에 이제 과거의 시대에서는 이제 급변하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좀 뭔가 애완동물을 기르기는 뭐한 상황이 됐고 뭐 환경 자체도 이제 이 제품 자체가 성공했던 그 시기에는 우리나라 따지면 IMF 시기도 했다 보니까 그쵸. 좀 어려워서 집중해서 할 만한 것이 없던 찰나에 등장해서 그 즐거움을 안겨줬던 건데 지금은 뭐 1인 가구가 워낙 많아졌고요. 지금 1인 가구가 전체 대한민국 가구 중에 한 45% 정도 차지한다고 제가 통계를 봤는데 이게 보편화된 거예요. 1인 가구가 보편화돼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혼자 살아도 그리고 뭐 1인이든 2인이든 애완동물 자체가 또 반려동물이 돼버렸잖아요. 이제는 아예 그냥 그쵸, 함께 그쵸. 지내는 존재가 돼서 실제로 키우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비집고 들어갈 틈은 사실 많이 없죠. 근데 게임 자체로 놓고 봤을 때 그때 당시 기준으로만 흘러보면은 집에서 센세이셔널했죠. 집에서 무언가를 키운다는 게 솔직히 조금 힘든 시절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 당시만 해도 뭔가 집에서 키우는 것 정도면 어항을 놓는다든지. 네. 이거 보통 할머니나 할아버지 때 가면은 이렇게 어항 같은 거 조그맣게 연못식으로 해가지고 물고기 좀 풀어놓고 쬐그만 물고기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은 어항이 있었던 적이 없어. 저희 집은 있었어요. 어항을 많이 갖다 놓으셔서 그러니까 뭐 아니 수족관 형태 이런 것도 있으신 데도 있었고 아니면 이게 조그맣게 위에가 좀 돌출된 형태, 뚫려 있는 형태 이제 뭐 튀어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있다가 막 이제 물 갈 때는 그냥 물고기만 한쪽에 넘겨놓고 이제 막 물 갈아서 막 세척하고 막 그 다음에 물 다시. 저희 갈아서 집은 하고.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았던 집이어서 그러면 좀 마이너스야. 확실히. 근데 그 강아지들 많은 데면은
힘듭니다. 이게 저희 엄마가 이제 동물들하고 무슨 교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강아지들이 잘 따라와요 저희 엄마를. 그래가지고 저희 집은 이제 엄마를 쫄쫄쫄쫄 쫓아온 강아지들이 저희 집에 눌러 앉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이고. 그래서 약간 강아지 집합소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갑자기 미미님 되게 사랑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돼서 좀 저희 집에서 굉장히 즐겁게 생을 보내다가 간 친구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집은 그렇게 해서 좀 이제 동물들이 많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솔직히 또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주거 환경 자체가 일단 많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동물을 키우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만 해도 이제 아파트 환경이 점차 늘어나는 시기였고 그 전만 해도 사실은 보통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뭐 이런 것들이 좀 많고 좀 높아봐야 빌라 이런 느낌이었는데 물론 이제 아파트가 없던 건 아닙니다. 근데 아파트가 조금 비싼 다른 느낌의 계열이었는데 이제는 아파트가 좀 보편화되는 시대다 보니까 그쵸. 달라졌죠. 환경 자체가. 그래도 어머니께서 좋은 일 하셨네요. 확실히. 아니 우리 엄마는 취미생활이 강아지들 밥 주는 거였으니까 그렇군요. 집에 동물농장이었는데 아 이게 꿩도 있고 닭도 있고 동물원이세요? 아유, 야, 끝도 없네, 분위기가. 뭐,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제품이 워낙 유명해지니까 이제 나중에 뭐 애니메이션도 뭐 등장하고 뭐 이랬다는데, 사실 뭐 애니메이션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도 잘 모르겠고요, 네. 여기는. 제품 자체만 이제 많이 기억에 남는 형태인데, 저는 참고로 얘기했을 때 말씀을 드리면, 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봤던 모델은 기본 형태에서 노란색 내지는 빨간색 바탕에 시계 그림이 파란색으로 그려진 모델이나 반대로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으로 시계같이 그려져 있는 모델. 딱 그 세 개 정도를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노란색이랑 파란 색깔. 그게 파란색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쓰여진 게 파란색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약간 청록색에 가까운데 아무것도 없는 거. 안에 조금 보이는, 보일랑말랑한 그런. 반투명한? 구조. 반투명. 맞습니다. 반투명 구조의 그런 약간 청록색 같은 컬러가 하나 있었는데. 노란 게 제일 많았던 것 같아. 노란 게 제일 베스트긴 했어요. 흰색도 괜찮은데 흰색은 때 탄다고 많이들 제 주변은 손을 안 하더라고요. 항상 들고 다니고 막 손에 쥐고 있으니까 때 많이 탄다고 잘 안 쓰더라고요. 쓰고 네. 노란 게 제일 많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였죠. 아 그래요? 이게 뭐 고르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도 몰랐거든요. 왜냐면 다 하던 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넌 얘를 키우네. 저 이런 느낌으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컬러에 따라서 키우는 그게 달랐던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얘가 아래 형태로 나와서 알이 깨기 전까지 이게 뭔지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얘네가 이제 뭐 잘못해갖고선 죽고 다시 리셋을 돼서 다시 알로 나오면은 똑같은 애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 전에 딱 사서 까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알이었을 때는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재미도 조금은 있었죠. 캐릭터들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그 와중에 처음 등장하는 걸 랜덤으로 출력이 돼서 그게 이제 까지는 개를 길러야 된다. 개를 길러야 되는.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네요. 그런 풍토도 있었죠. 막 이것 때문에 뉴스 한 꼭다리 나왔던 게 뭐 생명 존중의 경시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 뭐 갑자기 뭐 마음에 안 들면 뭐 배터리 뺐다가 막 다시 꽂아가지고 다시 리셋되니까 그걸 막 남용해서 막 이렇게 생명체를 죽이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키우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는 캐릭터는 막 리셋을 해도 똑같은 게 나왔는데. 그래요?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맨 처음에 깠을 때 얘가 뭘까 이 기계들 안 중에서 역에 들어있는 아이는 누굴까가 좀 재미였던 것 같아요. 어떤 애가 나올까? 내가 산 기계에서 어떤 애가 나올까? 1종이네요 한마디로. 그쵸.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일단은 다갈바 같은 거 봤는데 이게 꽁알인지 다갈인지 모르겠는? 그렇구나. 약간 뽑기 가깝네요. 그쵸. 뽑기에서 몇 등 나올지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럼요. 그렇구나. 제 기억에는 그래요 지금. 어쨌든 뭐 아시는 분이 더 많이 설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많이 해보셨을 거 생각 들고. 저는 뭐 말씀드린 대로 남들 하는 것만 이렇게 좀 매번 해본 것만 있고 제가 뭐 갖고 다니면서 해본 적은 거의 없다 보니까. 단장님 약간 뭘 키우고 육성하고 이런 거기랑 국장님 좀 멀잖아. 멀죠. 시오리의 남자친구는 되고 싶은데 뭘 키우는 건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뭐 키우고 막 이런 거는 거리가 먼 분이라. 육성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대 육성하고 이러는 것도 잘 안 하잖아요, 단장님. 부대 육성이요? 삼국지 이런 거. 삼국지는 꽤 했죠. 삼국지는 꽤 했는데 요즘 거는 잘 안 해요. 사실 삼국지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했던 리즈 삼국지는 3부터 5예요. 그때가 제일 재밌었고, 근데 저는 삼국지를 하게 된 계기가 방송에서는 언급을 드렸던 건데, 이제 친척 할머니 댁에 가면은 그때 이제 삼촌막이 계셨는데 삼촌이 컴퓨터를 갖고 계셨어요. 그럼 자세가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뭔지 알아요. 방바닥에 한쪽에- 앉아서 한쪽 다리 올리고. 의자를 딱 앉아서 한쪽 다리 올리고 그냥 숫자 패드만 계속 왔다 엔터 왔다 이걸 계속 하시는 모습 무슨 저게 대체 뭔가 하고 보다가 이제 나가시고 나면 저도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냥 멋모르고 하다가 거기에 이제 재미가 들려가지고 뭐 기존에 이제 2나 1 같은 경우는 거의 접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별로 하시는 걸 많이 못 봤고 2까지는 많이 봤는데 이제 그거보다 3를 월등하게 많이 봐가지고 저는 이제 3가 저한테는 약간 리즈 같은 게임이고 실제로도 재미가 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랑 5까지는 많이 했고 6부터는 이제 요즘에도 나오는 것도 관심은 갖고 이제 처음 나올 때마다 이렇게 쭉 보는데 아 요즘에는 진짜 오래졌더군요. 보니까 뭐 부대도 막 어떻게 막 그 안에 들어가는 병사까지도 막 설정을 해서 할 수 해야 있는 부분이 되고 있어서 보니까 좀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와 진짜 어렵더라고요. 제가 했던 삼국지의 느낌하고 너무 달라져가지고 이제는 엄두가 안 난다? 막 그런 느낌이고 게임도 발전을 해야 계속 하죠. 그쵸. 근데 제가 뭐 요즘에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옛날 것 같이 좀 약간 좀 라이트하게 단순한? 나오는 모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합니다. 다마고치 한번 키워봐요. 저까지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아유, 근데 혼자 심심할 텐데. 저는 게임하면 됩니다. 게임은 나의 친구. 영화도 있고요. 땡플릭스도 있습니다. 땡티보도 봐도 되고요. 자, 이 게임이 벌써 그러고 보니까 20주년이 넘은 게임이긴 하네요. 2017년이 20주년이었다고 하니까 2017년 11월 달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가 이제 20주년 기념으로 이제 가장 맨 처음 나왔던 모델들을 복각해서 출시를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진짜 오래되긴 했네요. 20년 동안이나 사랑을 받는 게임이라. 부럽기도 하네요, 확실히. 마리오나 다마고치나야, 진짜. 마리오는 더 됐죠. 30주년이 넘었죠. 그니까요. 마리오도 그렇게 꾸준히 인기를 받는데 다마고치도 꾸준히 나오는 거 보면 그만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끝으로 어떤 공식 질문으로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다마고치. 네, 요렇게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묘밀장님이 생각하는 다마고치란? 알? 오늘 까마귀 소리 많이 올라가네. 진짜. 이 까마귀 소리가 여러 번 올라가네. 삑삑 울어대는 알? 정말 간결하네요. 야, 꽉꽉 채워오셨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한 단어로 요약하셨네요. 알. 그럼 국장님은 뭔데요? 저요? 저는 그 주워 먹으려고요. 다마고치는 다마고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라고 따질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독보적인 거잖아요. 약간 그 시절에 삐삐도 유행했었잖아요. 그쵸, 삐삐랑 네. 타마고치 약간 그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분야가 틀리니까 삐삐는 이제 연락수단이고. 통신수단이고 이거는 게임 수단이었으니까. 이거 게임 수단이었는데 그게 이제 합쳐져서 요즘은 핸드폰에 다 들어가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약간 좀 그렇네. 뭐 앞서갔던 게임이기도 했지만 그렇다 보니 이렇게 또 오랜 시간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 제가 지금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은 2017년까지의 기존 데이터로는 이게 8,200만 대가 판매됐다고 해요. 뭐 그러니까 곧 있으면은 이제 한 1억만 대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겠죠. 8,000이 대한민국 인구수보다 많이 팔려. 그럼요. 예. 이 정도 판매가 되려면 어쨌든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것이 일단은 메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노래나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도 어느 나라 어느 순간 어느 시간 안에서는 한 번 나오고 있을 거다. 다마고치가 전 세계 어디서 지금 어느 순간에 어느 시간대에서는 울리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방탄소년단 노래 새로 나왔잖아요. 네네. 21시간 만에 1억 뷰를 찍었거든요. 숨 쉬듯이 돌아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굉장히 뿌듯해하는 아미의 멘트 한마디 잘 들으셨습니다. 3억 뷰 찍는데 4일밖에 안 걸렸어. 네. 부럽네요. 그렇다고요. 올해도 3일 만에 4억까지는 아니더라도 1000뷰만 찍어봐서 좋겠습니다. 가능하지. 많이들 들어주시고요. 여기저기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귀여운 장난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뭔가를 키운다는 소중한 의미와 더불어서 아기자기한 즐거움을 안겨줬던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았을 바로 그 게임, 엑스트라 스테이지에서 조그맣게 준비한 미니 스테이지의 주인공 다마고치였습니다. 다마고치. 오늘은 무명 배우지만 배우를 향한 열정과 꿈은 그 누구 못지않습니다. 진중하지만 유쾌하게 다양한 작품과 연기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이름 없는 배우들의 작은 공간 팟캐스트 검색창에서 배우사롱으로 검색하세요.
레트로 피플이었습니다. 자, 오늘 엑스트라 스테이지로 꾸며드렸고요. 그 안에 미니 스테이지의 형태로 다마고치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뮤뮤짱님 소감 부탁드릴게요. 간만에 나오니까 재밌네요. 그죠? 재밌죠. 1대1 면담이었는데 음. 나한테 좀 말린 것 같죠? 오늘. 제가 면담이라고 했지만 오늘은 많이 들어드린 역할이었고요. 앞으로는 이제 뭔가 그립감을 좀 조여갈 것이다. 얄짤없다 이 얘기군요. 얄짤없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고비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여름 농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가을에 추수를 할 거 아닙니까? 봄에 씨 뿌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었습니까? 봄에 없지 않습니까? 봄에 안 계셨지 않습니까? 이미 뿌려놨다. 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둘이서 좀 뿌리기 바빴다. 대충 방송에서 언급드린 시점도 한 8월 정도로 예상하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카르마 씨도 올라오기 때문에 완전체는 한 그때쯤 모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 분의 이제 고비를 조일 날이 왔다. 근데 카르마 씨 그거 먹었나? 뭘요? 경복궁 다시 간다 그랬는데 가셨을까요, 과연? 잘 모르겠네. 안 갔다 해 한 표. 네. 뭔가 가셨으면은 내부적으로 뭔가 멘트가 있지 않았을까요? 사진을 보내주셨겠죠? 네. 띡띡 올리면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국장님- 진짜 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죠. 국장님 과자 새로운 거 나왔대요. 한번 가자. 지금 문 닫았다니까요. 그분들 퇴근하셔야죠. 5시간 넘어간 판인데 지금 퇴근 안 시킬 거예요. 게다가 지금 가면 매진인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럼요. 이 사람이 정말 너무하시네. 역시 간만에 잡담을 해서 잡담으로 이어지는군요. 재밌었고요. 어쨌든 뮤매짱님의 녹음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진행될 예정이지만 아마 회차 지금 요 회차까지 해서 보면은 한 3회차 정도가 지금 쌓여 있고 거기에 하이테크는 아예 건들지 않은 상태로 지금 멈춰 있는데 어쨌든 아마 뮤매짱님이 녹음은 이제 꾸준히 들어가시겠지만 당분간 또 목소리가 안 들리시면은 왜 안 들리시나 했다는 부분보다는 회차가 나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더 빨리 나올 것 같다.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요게 먼저 쳐져야 분위기가 뭔가 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근차근 잘 찾아뵙겠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 백신 접종 잘 맞으시면서 더위 조심하시고요. 네, 물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스테이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려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스테이지의 업로드는 24일 저녁 오늘 예정입니다. 이번 주 분량 또한 딜레이되어 전달해드린 점 재차 사과드리며 현재도 각자의 생업이 정신없는 상황이지만 가급적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너그럽게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번 주도 건강한 레트로 라이프 보내세요. CHRP